어렸을 적 재미있게 본 만화 짱구에서 복미선이 짱구에게 피망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복미선은 고기 채소 볶음에서 피망만 골라내는 짱구 머리를 쥐어받고 윽박을 질렀다. 짱구는 동그랗게 부푼 꿀밤에 아파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앞에는 복미선이 호랑장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짱구는 억지로 피망을 입에 넣었다. 거봐, 맛있잖아. 복미선이 기뻐했다. 그러나 몇 초 뒤 이어진 짱구의 액션은 웩! 몽땅 베끼었다. 한번 특정한 음식이 싫다고 마음먹으면 맛은 상관없어진다. 짠 피망이든 매운 피망이든 설령 달콤한 피망이라 해도 짱구는 웩 뱉어내고 말 거다. 심리는 혀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제인 씨, 아니 제니 씨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굳이 제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 심리를 말이다. 미국 하이틴처럼 반짝이게 꾸며놓고서는 실은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소녀를 헤아리고 싶었다. 맛있는 채소밭 선물은 그 다음에야 가능했다. 동희는 이 분야 전문가다.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좋아 사람 마음을 잘 읽곤 했다. 동희 앞에선 비밀을 가져선 안 됐다. 함께 있을 때마다 늘 들켰다. 그녀가 해주는 심리 상담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공짜다. 두 번째, 타인을 해석하는 걸 즐거워하기에 성의 있는 답을 해준다. 딱 관종이지. 오늘은 성의가 없네. 더 볼 게 없다는 식의 단호한 어조였다. 관종이라. 몰랐던 건 아니다. 행동을 보면 관심받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 말고는 딱히 더 할 말이 없었다. 문제는 왜 관종이 됐냐는 것이며 이걸 편식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였다. 동희는 그 지점엔 관심이 없었다. 요리사가 아니니 어쩔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제니 씨 심리를 파고드는데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 말대로 레이첼을 생각해봐. 이런 관종들 특징이 뭔지 알아?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레이첼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며 동희가 물었다. 열심히 가꾼 외모, 쇼핑 중독, 때때로 수동적인 태도, 약간의 백치미. 생각해보니 제니 씨와 레이첼이 상상 이상으로 닮았다. 레이첼 캐릭터의 특징이 뭐였더라? 나는 오래전에 본 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에피소드 몇 개를 회상했다. 레이첼, 제니, 두 여자를 겹치며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딱히 더 생각나는 부분이 없었다. 관종의 특징이라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그래, 그거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누구보다도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동희가 양팔로 온몸을 감싸는 신용을 하며 알려줬다. 마치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듯. 그들에게 관심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은 관종이다.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일은 의식주 다음으로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아닐까. 특히 티가 나는 관종이라면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을 원하는 정 많은 인물일지도 모른다. 제니 씨도 마찬가지일까? 학점 관리에는 실패해도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데는 치열했던 그녀의 과거를 쫓아가 보았다.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많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건 노력이었다.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눈에 띄는 옷을 입었다. 되물어 볼 법한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철저하게 자신만의 개성으로 사는 듯 했으나 알고 보면 그 세계의 중심엔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이제 와서 편식을 고치겠다는 이유마저도 친구들처럼 되기 위한 게 아니던가. 제니 씨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너무 순수한 나머지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 자라 어른이 되더라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다. 차분해진 머리로 마시는 맥주가 유독 상쾌했다. 동희가 허둥지둥 자신도 캔을 따 내 쪽으로 내밀었다. 짧은 건배를 나누었다. 캬. 탄산의 힘을 빌려 감탄사를 뱉어냈다. 속이 뻥 뚫렸다. 입술에 맥주 거품을 묻힌 상태로 동희가 물었다. 근데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로 이걸 어떻게 알려줄 거야? 기막히게 알려줘야지. 당연한 걸 뭘 묻나. 우리는 서로 다른 표정으로 웃으며 맥주를 더 들이켰다. 말한 대로다. 제니 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다. 자신을 예쁘고 별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들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굳이 카드로 환심을 사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할 거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꾸미지 않아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도록 말이다. 습관처럼 굳어진 어린 티를 벗어야 한다. 소녀는 자라 여인이 될까? 아니, 어른이 된다. 원래라면 브로콜리와 파프리카의 장점만 살려 색다른 요리를 고안해 보려고 했다. 파프리카의 장점은 색감이고 브로콜리의 장점은 식감이다. 그러나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홍수 기법이란 게 있다. 문제 행동을 고치는 행동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싫어하는 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것들과 함께 해도 유해한 일이 생기지 않음을, 더 나아가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짐을 깨닫게 한다. 책에서 말하기를 이 방법은 거부 대상의 내성이 강한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한다. 친구들처럼 성장하고 싶어하는 관종을 위해서 정답을 구상했다. 이번에는 전공법을 쓸 거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 대뜸 음식을 주고 성장하시오 지시한다면 누가 먹겠는가. 제니 씨가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른스러운 격려가 필요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동희에게 머릿속 계획을 읊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나를 도와 휴대폰을 이용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집중력이 대단했다.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졸업증명서는 서울대에서 뗐다. 동희는 툴툴댔지만 즐거워 보였다.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검색을 이어갔다. 그 결과 쓸만한 자료 몇 개를 발견했다. 제니 씨가 요리를 대접받는 날 사용하기에 딱 좋았다. 낙원 씨에게도 미리 공유해 볼까? 아니다, 말자. 둘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어깨가 가벼웠다.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도착했다. 아직 방문 일자까지 여유가 있으니 요리에 대한 고민은 내일부터 할 참이었다.